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인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 강의 제목은 국민 세금이 창업투자금으로 쓰인다. 모태펀드란 제목으로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창업자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에 우리 세금이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각 부처의 연구개발 자금으로도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상환이 필요 없는 지원금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창업기업들의 투자 자금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환이 필요 없는 자금입니다. 갚을 필요가 없죠. 투자와 대출의 차이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으로 창업기업을 지원이 아니고 투자를 할 때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일까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입니다. 이 두 곳이 우리나라 투자 펀드 시장의 일종의 갑 중의 갑,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부처가 투자 기업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투자금을 보내는 구조는 아니고요.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마치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예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있죠. 이 예창폐랑 초창폐에 선정된 기업들, 예비 창업자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바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창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이 예비 창업자와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들한테 선정된 기업들에게 지원금이 나가는 구조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투자도 정부 부처가 직접 기업들에게 자금을 보내는 구조가 아니고 이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 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한국벤처투자와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있죠. 돈을 다루는 공기업이다 보니 이 회사의 취업 경쟁력 또한 아주 높죠. 금융권,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입사하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이 한국성장금융에 대해서는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성장금융에서 다루는 펀드 중에 프로젝트 펀드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펀드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번 포스팅은 한국벤처투자에서 담당하는 모태펀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12월이죠.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시면은 모태펀드를 약 1조 원 출자해서 2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해서 민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서 1조 원의 예산, 정부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민간의 벤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정부 자금이 보통 40에서 60%가 목표하는 펀드의 40에서 60%가 정부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 세금이죠. 자, 민간 벤처 캐피탈에게 투자 자금 일부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모을 때 민간 투자자를 모으겠죠. 펀드를 만들려면 보통 LP라고 부르는데 그 전액 100%를 펀드 규모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은 100억 전체를 민간 LP로부터 이제 투자를 유치하려면은 좀 많이 힘들죠.
만약에 정부가 한 절반 정도 보태어 준다면 훨씬 더 LP들, 민간 LP들 보고 야, 너 이 투자 펀드에 참여해라고 설득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일종의 마중물을 정부에서 절반을 대주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래는 이런 모태펀드의 어떤 구조인데요. 운영 구조인데 이 출자자는 보통 이 정부 부처입니다. 어, 예, 뭐 중진국 같은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부 예산이 출자가 되어서 투입이 되어서 펀드 오브 펀드, 모태 펀드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을 관리 담당을 한국벤처투자가 하는데요. 이 한국벤처투자가 왜 이 벤처 캐피탈에게 갑 중에 갑이냐면은 이 모태 펀드로부터 각 분야별로 자펀드를 만들거든요. 모태 펀드는 일종의 모펀드, 그리고 분야별로 투자하는 펀드를 보통 자펀드를 하는데 그 자펀드를 운용하는 벤처 캐피탈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을 한국벤처투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민간 운용사를 선정할 권한이 한국벤처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벤처투자는 벤처캐피탈에게는 갑중의 갑이 되겠죠. 물론 이 출자는 각 부처 담당 공무원들도 갑중의 갑이 될 것입니다. 벤처투자는 일종의 선정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민간 벤처 캐피탈과 협의를 통해서 이 펀드를 운영을 하겠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출자자인 이 정부 부처는 결국은 예산을 이 벤처 캐피탈 한국 벤처 투자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돈을 들고 있는 자가 갑중에 갑이죠. 그래서 이들 부처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 한국벤처투자에 상당하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또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정보 부처들도 모태펀드 일종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의 갑 중에 갑이 될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있는 정부 부처 리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뭐 방송산업, 뭐 1인 미디어 산업, 그런 뭐 영화 제작 산업이라든지 영화 제작 산업은 문체부에서도 많이 그 출자를 합니다. 펀드를. 그래서 뭐 영화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펀드, 보건 계정은 보건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해양 환경, 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교육부에서도 요즘 대학 창업, 학생 창업 기업 이렇게 투자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벤처 투자겠죠. 요즘 핫한 드라마인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 주 레몽 레인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가 이 레몽 레인의 경우도 좀 이 모태펀드와 유사한 정부 예산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벤처투자 쪽 모태펀드로 투자를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한국성장금융펀드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한국성장금융펀드도 보통 반반 정도, 절반 정도는 정부 예산이 출자되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된 투자 스토리는 추후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기업투자금, 기업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창업자분들 여러분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 자금이 쓰이고 있는 모태펀드를 잘 활용해야겠죠. 모태펀드에서 파생되는 자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벤처캐피탈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벤처캐피탈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합니다. 벤처캐피탈 네트워킹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보 싸움이니까요. 이상 창업 사령관이었습니다.